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 신현택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근데 오늘은 암이 주제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자, 일단 인사부터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치료해온 분야인 성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신 원장님께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넘게 국가대표 배구팀 선수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셨고요. 자, 지금은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자, 오랫동안 대표 선수만이 아니라 어린 유소년들도 치료해 오셨잖아요. 피지컬이 필수인 이 운동선수들을 관리하는 과정에 성장은 어찌 보면 필수 진료 항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배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축구나 농구, 야구 선수들, 또 최근에는 MMA 링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피지컬적인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시스 한방병원의 성장 치료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전문적인 운동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에게 성장은 아주 간절한 관문이 되기도 하죠. 실제 사례라고 하시니까요. 자녀를 운동선수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의 선수인가요? 1년 동안 성장 관리를 해왔던 중학교 1학년 축구 선수의 사례인데요. 감독 선생님도 코치진으로부터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친구였고 피지컬을 보강할 필요를 느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성장 관련된 상담을 하셨다고 하고요. 여연령에 비해서 고연령이 높은 편이라서 잘해야 한 174cm 정도밖에는 안 클 거라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요. 여연령, 고연령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역연령이란 말은요. 달력으로 먹는 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이라면 만으로 대략 12, 13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골연령, 그러니까 뼈 나이는요. 실제 성장이 진행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남자아이의 경우 성장이 종료되는 시기는 골연령을 기준으로 해보면 보통 17세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주위에 보면 간혹 대학 가서 또는 군대 가서 키 커서 왔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는요. 역연령은 2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골연령은 아직 17세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중학생인데 이미 키가 다 자란 친구라면요. 달력 나이와 상관없이 뼈 나이는 17세를 넘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장 관리에 있어서 이 역연령과 골연령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례 학생 역시 고연령부터 확인을 해 봤는데요. 타 병원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연령이 앞서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연령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판명이 되어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시기로 잘만 관리하면 되겠다고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치료를 개시하고 9개월 기간 동안 키는 한 7.3cm 정도 컸고 재검사한 고연령도 역연령과 계속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표준 성장 곡선을 보면은 키가 잘 크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친구의 성장 속도가 평균 성장 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키가 잘 크고 있는데 골연령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키가 빨리 큰다고 해도 이 골연령이 함께 높아진다면 이건요, 월급을 가불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클 것을 그만큼 끌어다 쓰는 것이고 결국 키 크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케이스는 정말 놀라운데 어떤 치료하신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 관리의 기본은 식습관, 또 수면 습관, 운동 습관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이 경우는 수면이나 운동 부분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모발 검사를 시행했고요. 그 결과 부족한 영양소는 해당 영양제로 보충을 했고 또 뼈 성장에 저해되는 일부 중금속의 축적이 나타나서 이것을 이제 빨리 흡착해서 배출하는 영양제도 함께 처방을 했습니다. 또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요. 성장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 처방을 3개월 간격으로 25일분씩 투여를 했죠. 지금 이 한 케이스를 소개해 주셨지만 뭐 이게 어쩌다 나타나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경과인지도 모두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원해서 관리만 잘 받는다면 대부분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고 확신합니다. 자, 한두 케이스를 좀 더 보면요.
이 친구는 초진 당시에 고려연령은 13.72세, 여결연령은 12.83세로 고려연령이 1년 정도 앞선 상태죠. 12개월 치료하는 동안에 7.8cm가 컸고 역시 표준 성장 곡선에서 확인하면 어마어마하게 관리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는 배구라는 친구인데요. 초진 당시에 고려연령이 여결연령에 비해서 1년 정도 낮았던 친구입니다. 자, 뼈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거나 잔병 치레가 잦거나 소화기에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로 그냥 두면 잘 크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모두 한방 치료 효과가 높은 것들입니다. 이 케이스 역시 1년 5개월 정도의 치료 후에 표준 성장 속도에 비해서 가파른 성장 곡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9개월 정도의 성장 속도가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요. 1년 동안 성장 관리를 잘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된 친구였습니다. 초진 당시에 이미 고려연령이 1년 6개월 정도 앞서 있어서 성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고려연령이 11.43세로 아직은 급성장기에 들어가지 않은 시기라서 10개월 동안은 한 4cm 정도가 자라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는데요.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년간 성장 치료를 쉬게 된 거예요. 2년 뒤에 최근인데 다시 내원했을 때는 뼈 나이가 14세가 넘었고 그래서 급성장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리하지 않은 22개월 급성장기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 불과 8.5cm밖에 크지가 않았고요. 급성장기에 성장 관리를 받은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표준 성장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성장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관리는 시기가 핵심이죠. 자, 때를 놓치면, 그러니까 이미 성장판이 닫히면 사실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 치료의 최적 시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키가 잘 안 커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성장이 종료되는 직전일 상태가 많습니다.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아이가 잘 먹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잘 크지 않아서 성장에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급성장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시기에는 동일한 여결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고려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아이들 경우라면 고려연령 10세 이전에 또 남자아이들 경우라면 12세 이전에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프로 운동선수로 키우고 있는 꿈나무들에게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